픽스처를 통상적인 절개 방식으로 심게 되면 커브 스크린 위로 개체 조직으로 덮이면서 유착이 됩니다. 이제 지대줄을 연결하기 위해서 다시 잇몸을 절개를 한다 한 후에 힐링 어바트를 연결하고 봉합을 합니다. 그런데 힐링 어바트는 경사가 져 있는 데다가 잇몸 위로 노출되므로 남는 비판이 밀려서 벌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바트 위로 올라타기도 합니다. 또 비판을 잘라내어 힐링 어바트 크기에 맞추더라도 어차피 절개를 해서 봉합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봉합을 타이트하게 하더라도 빈틈이 있어 느슨해질 수 있으므로 상피층이 아래로 정식하게 되어서 버퍼존이 없이 긴 체험 포켓이 생기게 아물기 마련입니다. 만약 1차 수술 때 힐링 어바트나 지대줄을 바로 연결하더라도 어차피 봉합을 하니까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은 방법은 2차 수술 때 잇몸 절개를 하지 않고 커버 스크린 위 바로 위에 잇몸만 이렇게 작게 따낸 후에 힐링 어바트를 연결해서 봉합 없이 힐링을 시켜주면 잇몸이 압박이 되니까 상피층의 정식을 조금은 차단할 수 있으므로 체험 포켓이 짧아지고 버퍼존을 얻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러가 있죠. 잇몸 위로 덮어 있어서 커브 스크류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으로 위치 파악을 하면서 짧게 조금씩 아래로 잇몸을 따면서 내려가야 합니다. 어쨌든 픽스처 직경보다 적게 잇몸을 따야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커브 스크류 위로 정확히 작게 잇몸을 따낸다는 보장이 없죠. 여기 팠다 저기 팠다 그러면 차라리 절개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무절개로 심으면 커브 스크류 위치를 찾기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커브 스크류 위로 결체 조직이 아닌 상피층으로 덮이면서 아물게 되는데 아래로 잇몸이 살짝 꺼지면서 아물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잇몸 위로 바늘구멍 크기로 구멍이랄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로 상피층과 함께 쉽게 따질 수가 있겠습니다. 무절개 승립 방식은 수루 출혈도 적고 덜 아프고 빨리 안 문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런 장점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잇몸 길이가 길다면 이것도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더 편하고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힐링 어바트를 연결해 버리면 되겠죠. 이러면 식립직구 상황이 흔히 ITI라고 부르는 픽스처와 같아지는데요. 즉 픽스처 상단의 위치가 잇몸을 통과해서 구황내로 노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트랜스 무코절 레벨 픽스처의 식립 방식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여기서 상단의 위치가 위로 더 지대줄 레벨까지 올라가게 되면 일체형 픽스처의 식립 방식이 되어버립니다. 여담이지만 ITI는 세계 1위 업체의 스트라우만의 히트 상품인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다들 많이들 심으시죠. ITI는 즐겨 심으시면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간 일체형은 씹기가 어렵다거나 거북하다고 하는 심리를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ITI나 일체형은 구조 자체가 당연히 무절개로 심는 것이 정석이지만 본 레벨 픽스처나 진지별 레벨 픽스처도 이런 장점을 취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무절개로 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 처음에는 묻어두는 것이 구황내로 오픈시키는 것보다는 힐링이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ITI나 일체형이 식립 실패가 조금 더 생기는 것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임플란트에서
잇몸의 길이가 미치는 영향을 모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를 들어 잇몸 길이가 5mm 이상으로 길다면 거의 모든 면에서 불리해집니다. 일단 픽스처 전체적으로 물성이 약해지겠죠. 모든 물체는 길면 잘 부러지기 때문입니다. 또 잇몸이 길어질수록 커프도 따라서 길어지면서 경사가 작아지니 조립형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의 지대 두께가 얇아져서 파절이 되기 쉬워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잇몸에 대한 압박도 작아지니까 버퍼존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란 시험 복개에서 음식물이 짙거나 끼게 되면 관리하기 힘드니 지대줄을 풀어내어서 직접 소독을 할 수 있는 조립형을 심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 부분에서 얇아져서 지대줄 파절 가능성이 생기니 조립형을 심는 것이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또 실제로 자주 풀어내어 소독을 해줄 수 있을런지도 의문이고요. 게다가 픽스처 하부에서 결합 구조에서 오는 문제점이 임플란트의 주위염뿐만 아니라 임플란트의 실패의 원인이라는 점을 추가로 생각해 보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부분입니다. 반대로 잇몸 길이가 2mm 이하로 짧다면 물성도 좋고 압박도 좋지만 너무 짧다 보니 발생학적으로 외벽 우세형인 환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버퍼존을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일부 버퍼존을 얻는다 치더라도 잇몸 길이 자체가 짧아서 염증이 조금만 퍼져도 바로 치조골의 흡수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따라서 잇몸의 길이가 너무 짧은 경우에도 조립형의 식립을 염증 관리 차원에서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잇몸 길이가 너무 짧거나 긴 경우, 부착 체온이 없는 경우, 선천적으로 잇몸 염증이 잘 생기는 체질의 경우에는 무줄기로 심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내비 방식으로 심기도 하고 조립형으로 심어주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지름이 5mm보다 작은 픽스처를 심어야 할 경우 조립형에서 나타나는 결합구조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주염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실패의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름 5mm 정도의 픽스처라면 결합구조에서 오는 문제점이 잘 나타나지 않고 고정력 부족의 문제도 덜하기 때문에 이런 약점이 있을 때는 조립형을 심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지름 5mm보다 작은 픽스처를 심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임플란트 수명이 오래 가려면은 셋 중에 어떤 점을 더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지 결정하려면 지름 3.3mm인 경우와 지름 4.3을 심는 경우가 또 달라질 것입니다. 각각의 경우마다 식립 부위가 어디냐, 필요한 고정력이 큰지 작은지, 교합량이 큰 환자인지 작은지 환자인지 등을 같이 고려해서 생각해 봐야겠죠. 아주 복잡해지고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지만 정해진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 일단 한 건의 시술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오랜 시간 동안 장기적인 예후를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경험치가 되고 데이터로 쌓이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일단은 최선을 다해봐야 하니 그 과정이 힘들죠.
임플란트 수명만 해도 여기까지만 진도가 나가는데 벌써 이렇게 고려할 사항이 많고 전체적으로도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야 하니 우선 생각을 정말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자주 하는 생각이 임플란트는 손으로 심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해서 경험이 생기면 쉬워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는 머리가 아닌 경험으로 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는 알면 알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잘 하려면 끝이 없는 것이므로 절대 자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를 포함한 우리 치과의사들은 계속 알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 다음 시간에는 선택해야 할 픽스처의 종류와 구조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